스위프트 프로그래밍 언어책의 웰컴 투 스위프트를 건너뛰고 랭귀지 가이드부터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베이직스를 훑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기억에 남고 잠시 생각해본 세 가지에 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 세 가지는 네이밍, 프린트 함수, 옵셔널스입니다. 변수뿐만 아니라 함수 및 클래스 등 이름에 대한 규칙입니다. 스위프트에서 네이밍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니코드 문자 대부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숫자 및 조합 글자는 첫 글자로 안됩니다. 조합 글자는 앞에 글자와 같이 조합되어 사용되는 글자를 의미합니다. 공백 문자, 수학 기호, 화살표, 선, 상자 그리기 문자들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설명이 모호해서 책 뒷부분에 있는 랭귀지 레퍼런스에 있는 문법 규칙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글자와 그 외 글자에 대해서 사용 가능한 유니코드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아이덴티파이어가 변수, 함수, 클래스 등의 이름입니다. 아이덴티파이어는 첫 글자와 그 외 글자들로 이루어집니다. 아이덴티파이어 헤드는 첫 글자이고 아이덴티파이어 캐릭터스는 그 외 글자들입니다. 스위프트의 키워드를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역다운표로 감싸줘서 사용해야 합니다. 첫 글자에 대한 문법입니다. 알파벳 대소문자와 밑줄 문자가 바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용 가능한 유니코드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사용 불가능 문자들을 제외한 문자에 대한 코드 값입니다. 몇 개 찾아보다 포기했습니다. 이름 입력 후 엑스코드나 스위프트 컴파일러에서 알려주는 것으로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그 외 문자에 대한 문법입니다. 숫자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니코드로 표시된 코드는 조합 문자들에 대한 코드입니다. 첫 글자의 규칙을 포함합니다. 유니코드의 대부분 문자를 이름에 사용 가능하기에 모국어인 한글도 가능합니다. 엑스코드에서 자동 완성도 지원합니다. 한국어를 사용하여 작은 예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숫자 카드 묶음이라는 클래스를 구현하였습니다. 이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할 때 카드 장수를 인자로 받습니다. 섞기와 한 장 뽑기 함수를 제공합니다. 카드 10장의 묶음을 만들고 섞습니다. 그리고 총 10장의 카드를 한 장씩 뽑는 코드입니다. 영어 키워드와 한글이 섞여 묘한 어색함이 있지만 확실히 가독성은 뛰어난 느낌입니다.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친구들은 코드에 대한 접근성이 어느 정도일지 감이 얼추 옵니다. 두 번째로 프린트 함수입니다. 프린트 함수는 디버깅 시 중간 확인용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함수 선언에서 세퍼레이터와 터미네이터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번에 프린트 함수 매뉴얼을 찾아봤습니다. 총 3종류의 인자를 받습니다. 출력하는 내용으로 가변 인자인 아이템스, 각 아이템 사이에 출력할 문자열인 세퍼레이터, 모든 아이템 출력 후 마지막에 출력되는 문자열인 터미네이터가 있습니다. 세퍼레이터의 기본값은 공백 문자이고 터미네이터의 기본값은 새로운 줄을 의미하는 문자입니다. 다음 예를 보면 어떤 동작을 하는지 이해가 됩니다. 첫 번째는 5개의 실수를 출력하는데 세퍼레이터가 다르게 지정된 결과입니다. 각 숫자 사이에 공백이 아닌 지정한 세퍼레이터가 출력됩니다. 두 번째는 5번의 프린트 함수를 호출하는데 터미네이터를 다르게 지정한 결과입니다. 새로운 줄문자 대신 지정한 터미네이터 문자가 출력되어 5번의 출력이 붙어서 출력됩니다. 세 번째는 옵셔널입니다. 그동안 별 생각 없이 사용했었는데 이번에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옵셔널은 값이 없을 수 있는 경우 사용하는 타입입니다. 값이 없을 때는 nil이 됩니다.
변수 선언할 때 타입 뒤에 물음표를 붙입니다. 옵셔널 타입일 경우 실제 값에 접근하기 위해 먼저 언랩을 합니다. 값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지 않고 강제로 값에 접근하는 방식을 포스트 언랩핑이라고 합니다. 만약 값이 없으면 코드가 실행될 때 에러가 발생합니다. 변수 이름 뒤에 느낌표를 붙여 포스트 언랩핑 합니다. 옵셔널 타입의 변수에 값이 있는지 확인 후 값이 있다면 일반 타입의 변수에 값을 넣어 사용합니다. 이를 옵셔널 바인딩이라고 합니다. if나 while문에서 사용됩니다. implicitly unwrapped 옵셔널은 포스트 언랩핑 시 느낌표를 생략 가능합니다. 선언할 때 물음표 대신 느낌표를 붙입니다. 느낌표를 생략하여 값 접근 시 값이 없는 경우라면 실행할 때 에러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사용하는 시점에 항상 값이 있는 것이 보장될 경우에만 사용을 권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더 베이직스로 훑어보고 저는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모국어를 이용한 코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별다른 생각 없이 사용하던 프린트 함수를 살펴보았습니다. 잘 모르고 사용하던 implicitly unwrapped 옵셔널을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을 만들면서 몇 가지 어려운 점들을 느꼈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 용어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영어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잘못되거나 어설픈 번역, 의역이 영어 그대로 사용하는 것보다 더 나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문서 살펴보는 시간보다 영상을 만들기 위해 정리하는 시간이 더 컸습니다. 점차 시간의 크기가 바뀌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일주일에 영상 하나 만드는 게 쉬운 목표가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되는 대로 만들어야겠습니다. 만들고 보니 부족한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냥 앞만 보고 가겠습니다. 부끄러움은 온전히 저의 몫입니다. 이번 영상을 만들기 위해 엑스코드, 키노트, 게라지밴드, 아이무비 소프트웨어들이 사용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